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한국 옵티칼 해고 노동자 뉴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태우 기자. 네, 오늘이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한 지 21주기 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아침 9시 53분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 안심 방향으로 전동차 1079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낸 건 당시 50대 남자인데요. 생활고를 비관해서 휘발유로 전동차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전동차는 지금의 전동차와 달라서 내부가 아주 불에 잘 타는 물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지하철 참사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망자는 192명, 실종자 6명, 여기에다가 부상자가 151명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늘 오전 9시 53분 팔공산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서 또다시 추모제를 지내게 됩니다. 네, 이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던 철도 사고라고 하는데요. 조정 기자, 이 추모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는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사고 중에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추모식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15일 오전에 중앙로역 기업공간에 가서 헌화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해 추모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에도 그 중앙로역에 있는 기업공간에 가서 헌화하고 추모를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은 희생자 유족회에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아마 오랫동안 희생자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기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시장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해야 할 추모 행사에 민주노총 또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까지 함께 모이면 정치 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은 걸 보면 이런 생각에는 또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추모 행사지 않습니까? 추모 행사에 또 다른 건 몰라도 추모하러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추모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추모하러 오겠다는 건데 이게 정치 행사 추모식이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모 행사는 해마다 열렸고 또 시민단체들이 유가족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추모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진보적인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같은 야당들도 참석해 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20주기를 맞아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같이 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유가족끼리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들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반복되는 이런 참사에서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이게 전국적인 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추모 행사를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행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시민들께서 중앙로역에 있는 그 기업 공간 거기를 찾아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 예정인 것 같은데 시민대책위는 거기 말고 좀 제대로 된 추모 사업, 추모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좀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 시민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8일까지 시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2.18 안전재단에서도 같이 시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중앙로역 기업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때 그 대구시가 약속한 2.18 추모공원이 여전히 시민안전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추모탑은 안전조형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이름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그 유족들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동차도 지금은 그 아무런 보존 대책도 없이 차량 기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그 제대로 된 참사 기록조차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사의 기억은 단지 유가족과 또는 그 부상자들의 아픔을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은 진짜 원인을 기억을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추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조정 기자 방금 말씀하신 시민안전 테마파크, 이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지하철 참사 이후에 유족들과 대구시가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왜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죠? 역사를 따져보면요, 그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한 추모 행사를 하기로 대구시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언급되는 곳마다 그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5년에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던 그 803의 틀을 추모공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참사가 난 지 5년 만인 2008년에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는 사망자 192명의 이름이 적힌 추모탑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모탑 주변에는 사망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수목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구시는 그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거나 가라앉히기 위해서 유족들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차차 추모공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이런 이면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이름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20년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이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노력들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추모공원과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함께 쓰려는 노력이 두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2.18 안전문화재단이 2.18 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자라는 내용을 그 조례 청원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2년 2월에는 803 동아지구 상인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협약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요. 당시에 동아지구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트램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파괴사에서 동화사를 거쳐 갓바위까지 단풍 백리길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상인들이 허용을 하고 또 안전상징 조형물을 추모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시민안전 테마파크도 2.18 기념공원으로 명칭을 함께 사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약속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해 추도식에도 상가 번영회 쪽에서 사실상 추모식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때 기자? 돌이켜 보면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냐며 아주 화가 난 상태입니다. 지난해 추모 행사에서는 상인들이 우리는 추모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구시가 상인들과 유가족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추모 행사를 방해하겠다라는 말까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 홍준표 시장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봤습니까, 조 기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기 희생자 대책 위원장을 비롯해서 유가족들이 상격청사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서를 전달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퇴거 조치까지 당했는데요. 시장 비서실에 직접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대구시는 면담 신청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스피드 게이트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때 당시 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도 과장 등 이렇게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윤석기 위원장 등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부서로 민원을 접수를 하거나 또는 로비에서 그냥 신청서를 전달하면 내가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은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 직접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퇴근 시간이 지나서 퇴거 조치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기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년이 지날 때까지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전달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왜곡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장을 만나서 설명을 하려고 면담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면담 신청서를 전달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왜곡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홍준표 시장은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구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고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죠. 한국옵티컬 하이테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자 노동자 2명이 40일이 넘도록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이 여성 노동자들이 왜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선 한국옵티컬이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옵티컬은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지난 2003년 구미에 있는 사공단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후에 LCD 핵심 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산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7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11명이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성 노동자 2명은 지난 1월 8일부터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회사를 청산했잖아요. 회사를 그렇습니다. 청산했는데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계를 하라고 노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니토텐코는 경기도 평택이죠. 거기에 한국 니토옵티컬이라는 공장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불이 나자 물량을 바로 이곳 한국리토옵티칼로 옮겼고 또 그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30명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평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조정 기자, 그러면 이 회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6년부터 물량이 줄면서 그동안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노조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던 물량도 그동안 많이 줄었고 또 공장이 화재가 나서 재건을 하려면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청산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희망퇴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는 1년치 임금을 1호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농성 중인 노동자들 때문에 철거 작업이 늦어진다. 그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옵티칼은 지난해 8월 그 노동자들에게 노조 사무실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은 그 토지 사용료 하루 140만 원 그리고 철거하는데 드는데 그 금액 가운데 지체보상금으로 하루에 570만 원 이 둘을 합쳐서 손해배상 지원금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지난해 9월에 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1인당 4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해버립니다. 법원의 이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원이 상세하게 살피지 않고 회사 쪽 편을 들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장 철거를 구미시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장을 사실상 철거할 수도 없고 또 공장은 불이 나 있는 상태라서 회사 측이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외투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다면 그만한 책임감 그리고 받은 만큼의 책임을 지는 의무 규정 같은 게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